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오늘도 시장 활짝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난 금요일장은 일단 일제히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1%대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사실 지난주에는 화이자의 백신이 어느 정도의 탄력을 좀 줬다고 봐도 좋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떻게 판단해 보면 또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서로 난무하는 와중에 시장은 어떤 걱정보다는 내년, 후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장세죠. 거기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20년 만에 돈이 많이 몰려들어오고 있고 특히 지금 10월, 11월 달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간 단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의 힘에 의해서 주시장이 좀 밀려서라도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백신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확진자 수가 지금 걷잡을 수 없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번 주 정말 우려되는 20만 명 확진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튼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이제 백신이 몇 달 있으면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그리고 2021년에 기업 이익의 증가, 그리고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밀려 올라갔고요. 특히 S&P 500은 9월 이후로 처음으로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마감하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세워줬습니다. 11개 섹터 모두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던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은 늘 붙어 다니는 수식어 있는 분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 그 사람이 얘기한 거죠. 이번 주에 나왔던 백신에 대한 소식은 하나의 게임 체인저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물론 이런 코로나19 확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의 종식과 광범위한 경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UBS의 세스 카펜터도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이분도 약간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 딱 시기를 적시했습니다. 6개월 후가 되면 6개월 그러니까 2분기 말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거의 끝이 되면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종식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자기가 워낙 생각하기에는 내년 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백신을 통해서 만약 상반기로 땡겨진다 그러면 미국의 GDP가 1에서 1.25%포인트 상승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백신을 이제 곧 제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목소리 낸 것도 분명히 주시장에는 호재 인식했고요. 어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지면서 S&P 500 미국의 대표 지수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모순적이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명이라는 게 이게 하루 만에 15만 명이라면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네. 입원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시장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3일자는 18만 1,000명을 찍었고요. 네. 14일자죠. 14일자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15만 9,100명입니다. 일주일 평균으로 보더라도 14만 5천 명이니까 놀라운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얘기 나왔던 대로 지금 입원 환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니 미국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댓글이 올라왔냐면 코로나가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백신이 나올 때쯤이면 모두 면역이 되어 있을 거다. 네.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네요. 어쨌든 시장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 특징주로 델타 항공 및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었을 텐데 역시나 경기 민감주였겠죠.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경기 민감주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울한 소식보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일단 시장에 앞서 있는 거죠. 앞서 얘기 나왔던 채팅창에도 쓰였던 분은 이런 얘기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지도 않았고요. 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치유적으로 이제 면역이 생기게끔 했는데 이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필요한 건 백신이나 치료제가 필요한 거 되겠는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제활동 재개에 관련된 것들이 다시 한번 마치 지난주 월요일 날 백신 소식 때문에 급등한 주식들이 바로 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화, 수, 목 쉬고 어저께 금요일 날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델타항공 이런 시리즈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델타항공이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카니발 크루즈도 7%가 올라갔고요.
MGM 리조트도 9%, 10%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옆에 비슷한 것들은 다 네. 같이 급등한 거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준비디오도 지난주 수목 반등했던 것이 금요일 날은 다시 5% 넘는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주로 잠깐 하나만 보면 드래프트 킹즈입니다. 드래프트 킹즈는 이제 어떤 온라인 도박하는 쪽이죠. 스포츠 우리나라 토토 같은 지난번에 마이클 조던을 네. 영입한다라는 마이클 얘기를 조던도 했었죠. 이제 이사회 멤버가 돼갖고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튼 그게 주가가 엄청 올라갔다가 또 쉬었었는데요.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적었고요. 100만 명 이상 활성화된 사용자 나타나면서 이용자한테 급증했다는 겁니다. 기대껏 팩트를 보면 그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4% 가까운 반등을 보여준 것이 금요일장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스포츠가 이제 다시 시작된 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풋볼이 다시 돌아왔고 특히 예전에는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일요일 날 풋볼이 뭐 대부분이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월요일 날에 먼데이 나잇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데이 나잇에 이제 독점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아시는 분 미국에 풋볼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난데없이 목요일 날 풋볼이 생겼습니다. 목요일 날 풋볼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독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나오면서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도 토토 우리나라 뭐 토토인데요. 이런 것들에 하는 관심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이 디즈니였습니다.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는 늘었지만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실적 맞습니다. 실적 자체를 보면 그 40년 만에 적자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적자 규모가 적었다는 것에 일단 방점이 찍혔고요.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구독자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생긴 지 1년 됐고요. 이제 넷플릭스도 발표를 했지만 한 4, 5개월 만에 금년 봄에 여름쯤이었죠. 워낙 30일 동안 무료로 주고 일주일 무료 주는 건 없앴잖아요. 이제 무조건 보려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거로 바꿨는데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작년에 이제 그 바바 이건가요? 그때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면 그런 구독자 전망은 어느 정도 했냐 그랬을 텐데 그 당시에 보면 5년 후에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 정도를 목표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벌써 1년 만에 7천만 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놀라운 7,300만 명이 된 게 놀라운 수치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훌루라든가 ESPN 플러스를 다 하면 이게 합해서 보면 1억 명이 넘는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억 명이 넘는다는 것은 실제로 보면 그동안 10년 넘게 했던 넷플릭스가 1억 9,500만 명인데 네. 지금 물론 기존에 훌루도 있었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가면서 바로 지금 이 저 수준으로 1억 명이 넘는 수준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분이 없는 분들은 워낙 많이 있지만 자녀분이 있는 집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비스가 언젠가 시작되면 이제 업계에서 내년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승인되면 이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디즈니가 어찌 보면 필수적으로 보는 그런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린이들에겐 꿈과 희망이죠. 네, 공주가 되고 그리고 왕자가 되는. 디즈니의 수많은 또 독점 영상들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뮬란의 첫 번째 공개가 그 유료 관객들, 유료 페이하고 관객이 상당히 실패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뮬란이 영화 자체가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중국에 관련된 네,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내년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란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거기서 공개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이번에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도 넷플릭스지만 이 디즈니 플러스가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는 것들이 이런 수치로 확인되다 보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실적 그 금요일날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장 끝날 실적 나온 이후에 8군데가 투자 의견을 리뷰를 했는데요.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다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올해 쓸 재미가 없었죠.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적자가 나오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 상당한 내년까지 해서 투자 의견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랠리가 한번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코로나가 좀 끝나면 놀이공원도 다시 개장을 하고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도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S&P 500 지수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고점을 찍고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내려가게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이 자산 최고가 이후에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주간 단위를 보면 S&P 500이 2.16% 올라갔고요. 연간으로 보면 10.9%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다우도 4% 올라갔지만 나스닥은 주간으로 보면 오히려 좀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한쪽으로 쏠려있던 기술주나 빅5에 쏠려있던 그런 흐름에서 그 밖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5가 제외한 것들 아니면은 기술주가 아닌 것들의 상승이 도드라진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빅5 주식이요 올해 들어서 35%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빅5 주식만 빅5를 제외한 거 있죠. 그러니까 네. 500개 중에서 5개 정도를 제외하면 불과 4%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네요. 한쪽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500개 S&P 500이니까 500개 주식이잖아요. 5개는 많이 오르고 너무 많이 오르고, 네. 나머지 495개는 평균이 4%밖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것을 가치주라고 표현한 건 뭐라고 표현한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 나스닥이 30%는 올라가고 S&P 500이 1% 올라가지만 한 4월, 5월부터 시작하면 S&P 500이 더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그만큼 S&P 500과 나스닥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S&P 500이 좀 더 분산된 종목군으로 섹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S&P 500 그리고 나스닥, 러셀 2000인데요. 러셀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셀 2000도 지난주에 주간 6% 올라가면서 4.5%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다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많이 좀 회복하는 그런 것들도 좀 보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하셨다시피 시장의 랠리가 얼마만큼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내년 후년 되면 지금보다 전 주가는 10%, 20%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매일매일의 흐름으로 보면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 부양책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자분 중에서도 해외에 계신 분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어찌됐건 추가 부양책이 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 회복에 대한 둔화가 우려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다 보면 소비 회복이 전체 사이즈가 재미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전체적으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월 달에 81.8에서 11월 77.0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망은 80이었는데 더 주저앉았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가 2021년, 2020년 강한 경제 반등도 기대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일단 코로나 확진 지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당분간은 뭐라 그럴까요? 범피라고 그러나요? 주가가 앞에 좀 조정을 받을 수 변동성을 있다. 분명히 네. 있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정 주식 하나, 특정 섹터 하나를 찍고 소위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S&P 500의 위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 같이 가는 것들의 묶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타 특징주로도 또 살펴볼 것들이 나왔는데요. 뭐 텔레닥이나 팔란티어, 추이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텔레닥은 베어드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지만 지난 주말에 이런 헬스케어 이런 원격으로라고 하셨죠? 네. 재택 근무 이런 것들은 다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팔란티어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바로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올려놨 건데요. 일단 팔란티어 기회를 봐서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무작정 따라하시게 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네. 추이는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거죠. 일단 반려동물 관련 주식이 되겠는데요. 샌들러 증권사에서 파이퍼 샌들러에서 매수 의견을 냈고요. 파페치라고 또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여성분들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패션 상품의 온라인몰로 주로 하는 여러 거죠. 가지 가방, 맞습니다. 의류 파는. 네. 네. 파페치라고 해서 딱 보면 이게 얼마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냐면 여성분들 많이 쓰실 텐데 딱 들어가면 한글 화면 쫙 나올 정도로 저도 써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네. 파페치가 지금 보면 미국에서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해드린 추라든가 파페치가 아마존을 대신해서 투자할 만한 소위 소매 회사.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적자는 적자지만 예상보다 적은 적자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지난번에 아주 많이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파페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아직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것들이 좀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대부분 큰 기업들은 다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기업들의 실적이 있다면 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가 거의 이제 공식적 뭐 한두 개 더 남을 끝나가죠. 텐데 네. 근데 이번 주에는 그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항상 마지막은 리테일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홈디포나 월마트가 바로 화요일 날 17일 날 실적 발표하겠고요. 아마 목요일 날은 타겟인데 아마 이번 주에 관심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여하튼 뭐 사상 최고가에서 약간 쉬고 있다 이 정도인데요. 작년 30억 달러 매출인데 올해는 44억 달러 매출, 그러니까 50% 정도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주당 2.5달러. 여전히 대부분의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리는 600달러 목표 주가가 캐선드에서 지난 주말에 610에서 620으로 올리는 목표 주가가 나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까지 함께 투자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는 듯 싶은 그런 의사를 밝혔지만 과연 이것이 이제 이대로 순순히 흘러가게 될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지난 주말 그런 이슈들 어떻게 보셨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치적인 얘기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분 저희 방송 미국 사람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국분,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더라도 한국분이 보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5대5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의 층에서. 그래서 트럼프 아직도 5대5예요? 아니, 네네. 이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5대5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바이든을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요. 일단 큰 흐름은 지금 바이든이 이긴 거로 먹고 끝나가는 분위기가 아니냐는 거죠. 어느 정도? 네, 그럼 네. 사실 보면 죄송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저희는 국적도 한국이고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임은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게임은 어느 정도 끝났다. 자, 바이든 후보, 바이든 시대가 열리게 되면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는 계속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